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그러면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바뀌는 이제 새로 부상하는 디바이스는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XR 디바이스들 그 시대에 뜨는 플랫폼은 메타버스 그리고 통신은 뭐 6G를 통해서 뭐 저궤도 위성이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딱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저희 채널에 오시면 쪽쪽 내놓고 가시는, 빨리거나 내놓고 가시는 우리 IT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요즘 그 한때 너무너무 많이 나오시다. 요즘 조금 덜 나오신 거 보니까 IT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네,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부르는 데가 옛날에 막 거의 뭐 이 채널 열어도 보이시고 저 채널 열어도 보이시고 했는데 요즘 조금 덜 찾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덜 찾으실 때가 기회입니다. 네. 자, 뭐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최근에 가장 먼저 큰 이슈가 되는 것부터 한번 다루고 갔으면 좋겠어요. 챗 GPT가 터보를 개발해서 11월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들리는 얘기,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 벌써 이루어지는가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확실히 이게 이쪽 소프트웨어는 한번 가속이 붙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그래프를 그려간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확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거는 내용을 공개를 안 했어요. 사실 GPT-4 때도 그랬었긴 한데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GPT 3.5 기반이고 그때는 1750억 개 파라미터에다가 A100이라는 엔비디아 칩을 1만 개 가지고 구현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공개를 해줬었거든요. 빅데이터는 뭘 가지고 했고. 근데 GPT-4부터 공개를 안 했죠. 네, GPT-4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AI 전문가들이 역산을 해서 파라미터가 한 4천억 개에서 한 5천억 개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GPT-4 터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코스트를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입력에 대한 코스트를 뭐 3배로 줄였고 출력에 대한 코스트를 2배로 줄였는데 이거를 뭐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구현해서 뭐 한 건지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정보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4월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 원래 GPT-4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 그까지 데이터만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3,000자까지만 질문이 입력이 됐는데 이제는 300페이지 이제 책 한 권 넣어서 요약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태계를 완전히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픈 AI 기반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연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까지 다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맥킨토시를 2대인가 3대 들고 가서 그 기술을 훔쳐가지고 UI 그 GUI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선도가 된 윈도우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치를 떨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어떤 인생 역전 그거 그리고 나서 밀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가 되고 애플은 거의 망할 뻔하다가 다시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고 나서 칼을 갈고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대역전극을 벌이는. 그렇죠. 그러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찌그러지고. 맞습니다. 와, 근데 이거 딱 보고 뭐야, 또 역전이야? 그렇죠. 모바일 시대에서 패자가 오히려 또 AI 시대에서는 다시 또 뒤집어지고. 그렇죠. 와, 그리고 앱스토어를 딱 보는 순간 야, 마이크로소프트를 침몰시켰던 애플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얘네가 하고 있구나, 반대로. 그런 어떤 약간 기시감? 이런 게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우리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서 보면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정말 그 로마 본토를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한니발을 꺾은 그 스키피오라는 장군은 한니발의 전략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개선해서 오히려 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딱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은 사실은 시리 봐서는 AI 훈련을 덜 했죠. 시리가 대답하는 거 봐가지고 정말 답답해 죽겠고 쓸데없는 얘기만 대답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게 거의 자비스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거의 자비스를 쓰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데 저는 사실 안 써봤는데 이걸 영상을 좀 따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꽤 쓸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 봤어요. 나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대신에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하고 친절하게 해서 나한테 가르쳐줘. 이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챗 GPT가 우리가 안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제 점점 더 초맞춤화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 데이터 한번 넣어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연예인 넣어가지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그렇죠. 연예인의 목소리, 그렇죠. 그다음에 춤추고 활동하는 거 모두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는 영상 기반은 아니고 문자 기반인 거는 맞는 거죠? 이제 멀티모달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음성으로 지원되는 게 6개 음성 있는데 여자 목소리도 있고 남자 목소리도 있고 이제 그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가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미지도 이제 지원이 되고요. 사실 상당 부분 멀티모달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멀티모달이 뭔지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이제 입력이라고 이제 입력이나 출력이 모든 게 텍스트 기반이었잖아요. 챗 GPT는 말 그대로 채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게 음성으로 말이나 이제 영상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의 오감하고 똑같습니다. 소리 시각 그리고 나중에는 후각, 촉각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캐릭터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그런 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제는 조만간에 IT의 신하는 거의 똑같이 생긴 그래픽 IT의 신하는 그런 카피 부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이 사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보안이나 이런 어떤 나중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들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 그럼 우리 그 이용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조금 기술 기반이니까 했던 거 또 하면 귀찮으니까 그거 다시 돌리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 양성해가지고 나중에 중요 IP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각도기 각도기 형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중요한 IP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쪽은 좀 제너럴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특정 섹터는 이거는 진짜 IP로서의 활용도가 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크리에이터 기반 경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하나의 I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스터 비스트 같은 말씀하셨던 크리에이터가 IP가 돼서 그 IP가 플랫폼까지 진보하는 그런 게 지금 요즘에 나타나고 있고. 맞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이제 또 AI 기술하고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질지 미래를 정말 상상력을 정말 많이 동원해야 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AI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사실은 AI는 인프라잖아요. 맞습니다. 인프라고. 근데 이번에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드디어 앱 생태계, 즉 앱 시장을 열었다는 건 개발자들한테 와서 놀아라. 애플이 했던 딱 그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그거를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적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완전히 세상에 1등이 되는 군림하는 겨우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피스와 그 기반으로 세계를 다 잡아먹어 세계 1등 기업이 된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통탄스러웠겠어. 그러니까 앱 시장을 빵 열면서 소프트웨어 열어 오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전락을 시킨 거지 마이크로소프트. 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서비스 앱 시장을 했더니 이거는 개발자로 와서 놀아라.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의미로 보여졌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결국 이제 어떤 미래라는 거는 항상 이제 저는 네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거든요. 네. 이제 CPND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네.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2G라는 그 통신이 되면서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네. 이제 그 문자를 문자.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문자 보내면서 이제 문자 기반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뜨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3G가 되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영상 저기 이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뜨는데 그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뜬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4G가 되면서 더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이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OTT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새로운 플랫폼들이 뜨고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5G인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거의 4.5G 그렇죠. 네, 서브 6 통신밖에 안 되고 지금은 네. 밀리미터 웨이브가 또 미중 패권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슈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뭐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가든 아니면 6G로 퀀텀 점프를 하든 어쨌든 통신 속도는 빨라지는 거고 네. 이걸 기반으로 CPND라는 게 새로 세팅이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CPND라는 그 네 가지 요소에서 AI라는 인프라가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죠. 우리 뭐 예전에 전기나 통신처럼 모든 어떤 그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건데 사실 그 통신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아주 필수 요소는 아니었잖아요. 인프라라고 하기는 그랬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모바일 시대 이전에는 다 모든 걸 디지털 케이블 꽂아서 데이터를 내려받고 그죠. 네네.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은 것들을. 네네. 근데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에는 다 기본 통신이 내장되잖아요. 네네네. 와이파이든 블루투스든. 그렇죠. 자, 초연결이 되고 나서 여기부터 이제 AI라는 게 쉽게 클라우드에서 내 디바이스로 소환될 수 있는. 네. 그렇죠. 내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내가 불러서 실시간 이제 통신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모든 디바이스나 이 CPND 네 가지 관점을 또 바꾸고 있다는 거죠. CPND가 뭔지 죄송합니다. 한 번 네네. 더 설명해 네. 주시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그러면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바뀌는 이제 새로 부상하는 디바이스는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XR 디바이스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대에 뜨는 플랫폼은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네. 네. 그리고 통신은 뭐 6G를 통해서 뭐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구현이 네.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딱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AI의 마켓플레이스는 깔렸고 여기서 분명히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 시대의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거죠.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네트워크 외부성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쓰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서 야 너 카톡 안 쓰니? 그러면 나는 피처폰 쓰니까 카톡이 없는데 그러면 소통이 안 돼.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휴대폰 바꿀 때 가면 저도 스마트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AI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킬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네네. 나오면 결국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서 확 펼쳐지는 그러면서 디바이스도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우리 알렉사 그러면 우리 뭐 진이나 뭐 네. AI 스피커가 이제 너무 구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알렉사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이제 LLM 기반으로 제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그냥 얘가 막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 정도 수준의 AI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꽤 그럴듯하게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AI가 이제 그 아마존이 내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올해 나오는 하드웨어만 지원이 돼요. 옛날 건 안 된다. 옛날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거는 LLM을 돌리기에는 너무 하드웨어가 안 약하다. 됩니다. 네. 그 말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바이스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요즘에 모든 빅테크 업체들 컨퍼런스 콜 들으면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공통된 게 있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네. 그동안 AI 그러면 모든 게 서버의 관점이었잖아요. 우리 그동안 계속 뭐 H100, A100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모든 관심이 이제는 얘가 데이터 트레이닝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추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까?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물론 디바이스가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도조 시스템이란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중앙에 있는 중앙 컴퓨터와 중앙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진짜 돌아가고 대신에 디바이스를 가볍게 해주는 그러니까는 연산은 지들이 다 하고 우리한테는 결과값만 던져줘서 디바이스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네. 통신 속도가 거의 지연이 느껴지지 없으면, 않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 초전도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냥 클라우드에서만 컴퓨팅해서 그 지연이 없으면 되죠. 예. 근데 지연이 생기잖아요. 예. 통신이 속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비용 구조도 너무 비싸고 통신의 지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게 디바이스 단에서 AI 반도체를 쓰면 그게 좀 더 경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지가 신호가 이 비슷한 경우면 이걸로 우리는 인식해 줄 거야 하고 AI를 돌린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쵸. 훨씬 더 쉽게 하면 흡입을 잘하는 거죠. 맞습니다. 스폰지가 물을 흡입하듯이 디바이스가 쭉쭉 받아들이려면 그 정도의 디바이스 상향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 CPND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에 꼭 박아두시면 좋겠고 이건 진짜 이용수 대표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계속 항상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앱 스토어를 열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세상에서부터 강자였고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초강자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통신 상황에서 강자가 된 새로운 강자는 구글과 메타였어요. 없던 회사들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AI의 앱 기반이 되면 이런 기업들이 새로 탄생할 것이다. 그렇죠. 새로 탄생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기업들이 완전히 그냥 혁신해서 변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혁신하고 변신하는 케이스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맞습니다. 애플 케이스죠. 맞습니다. 얘네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시장 안 놓치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작년 올해 이 수많은 그 하드웨어에 대한 폭발적인 그 투자 그래서 막 우리 HBM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한미 반도체 매일 사상 최고치 찍는 이 이유는 걔네들이 그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뀌면 생각지도 않은 업체들이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불과 뭐 시계 바늘을 1년 6개월로 절만 돌렸어도 오픈 AI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 가졌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의장으로 있다가 싸워서 나온 회사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책 쓸 때 오픈 AI에 대한 내용 굉장히 짧게 썼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AI 시대에 정말 주도하는 회사가 오픈 AI가 될지도 아무도 몰랐었고 네네. 그리고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바뀐 게 우리 모바일 시대, 그러니까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그 어떤 테크쟁이로서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프로세서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는 CPU, GPU라는 ASSP,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가 A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제 AP, 그 자체 설계하는 AP로 바뀌었고 기성품이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는 메모리는 범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AI 시대는 이제는 메모리가 메모리마저도. 네, 주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도 일종의 주문형 맞습니다. 메모리죠. 스페셜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기존에 잘하던 애가 1등이 아니라 삼성이 1등이 아니라 뜬금없이 2등인 업체가 튀어 올라가지고 1등이 돼버린 거죠. 아, 또 이 얘기하면 또 이거 이 얘기하다 또 약간 곁다리 살짝만 곁다리 빠졌다. 삼성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전부터 이상했죠. 아니 삼성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삼성 잘해야 되고 네네. 삼성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왜 저희가 이상하다고 보냐면 왜 아직도 HBM이 안 나와? 사실 아주 하드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 다음에 기존에 삼성전자의 전공정의 실력을 보면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9월달 또는 10월달에 양산체제 느낌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통과도 못했어. 엔비디아 통과도 못했어.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DNA죠. 후공정을 반도체라고 생각 안 한 삼성의 맞습니다. 효과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직된 조직 문화와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최적화된 회사인 거예요. 삼성은. 근데 이게 주문형 시장으로 바뀌면서 사실 좀 적응을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과거에 대담했듯이 그거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네네,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 마인드가 없다. 맞습니다. 안 맞춰준다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제 고객의 관점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잘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잘 만들면
니들이 알아서 갖다 쓰는 거지. 얘들이 뭐 이야기하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B2B만 해본 거야 맨날. 평생 맞습니다. B2B만 해보니 B2C를 못 해주는 거지. 그래서 좀 위기 같다는 느낌. 이거 뭔가 회사에서 뭔가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의문이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이 삼성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요. 그리고 삼성 그 어떤 고위급에서 나올 수 있는 코멘트들 중에서 굉장히 세거든요. 얼마 전에 이정배 사업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HBM3 양산하고 있고 HBM3 지금 샘플도 곧 나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안 나오던데? 아니 분명히 그 오죽해. 이건 정말 굉장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굉장히 수모예요. 네, HBM3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엔비디아한테 당했잖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야. 내가 맞아요. 보기에는. 왜 3P라고 하냐? 3E라고 바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저기 삼성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면 저희가 삼성에 대한 이런 얘기 싹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기성 저널에서 하는 일이야. 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를 보면 삼성 밸류 체인이나 삼성 주가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어제 그 SK 하이닉스가 내년 캐펙스 투자를 10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장이 못 켜요. 그거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뭐 STI라든지 ISC 이런 업체들 못 켜요. 근데 삼성이 뭐 짐 켈러 불러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요. 시장이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지지난달에도 딱 그 사람 저기 스카우트 했을 때 했었는데 이 정칭홍인가 그 린진청요? 린진청 네. 린진청 예 린진청이라는 그 후공정 진짜 140개인가의 그 뭐야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땡겼잖아요. 그렇죠.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후공정단이라는 게 그 앞단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장비도 중요하고 뭐 소재 부품 장비 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강점은 뭐냐면 사실은 2인자 자리와 그다음에 좀 열위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이 본진이 안 뚫리니 그 그쵸. 사이드 메뉴를 열심히 개발한 거야. 역시 맞습니다. 본 메뉴가 우리가 좀 약하니까 사이드 메뉴 하나 뭐 좀 해볼까? 새우튀김 한번 잘 만들어 볼까 했는데 갑자기 새우튀김을 찾는 거야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우튀김 만들려면은 야 이거 새우 납품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튀김가루 어떻게 해줄 거예요? 기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요 사람들하고 얘기 잘하다가 요거 요렇게 만드니까 기름은 요런 거 갖다 주시고 빵가루는 요거 갖다 주시고 새우는 요거 갖다 주세요. 해서 맞췄더니 맛이 잘 나.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튀긴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빵가루, 오일, 기름 이런 것들이 장비업체, 소재업체 이런 것들. 그렇죠. 예전에는 새우튀김은 그냥 새우튀김만 먹었는데 새우튀김 샌드위치도 나오고 새우튀김 팬케이크도 나오고 새우튀김 빵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이 전방 시장이 완전히 확 펼쳐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잠시 옆으로 빠졌다 다시 이제 본게임으로 다시 들어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분명히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투자한 거 보면 절대 안 놓치겠다고 막 이를 갈고 하는 거고 대신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뽕뽕뽕뽕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투자를 잘해도 10배, 20배는 나온다는 거. 그렇죠. 잘만 초반에만 10배, 100배 나오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은 잘만 초기에 우리가 선별할 수만 있고 운도 따라서 그 회사가 성공해서 AI 하나 영역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럼 어떤 것들이 종류별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의 관성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교육이나 그렇지, 뭐, 교육.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그런 쪽이 잘 될 수 있고 엔터테이닝 쪽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실 공간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라는 그 공간 안이 완전한 공간 컴퓨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내가 핸들을 놓게 되고 거기서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바뀌는 콘텐츠나 플랫폼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자동차의 디스트리뷰터 잘해주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잘 되겠네. 잘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여기서 또 누가 어떤 결정적인 OS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 OS에 맞게
국내에서 또 얼마나 그렇지. AP를 또 잘 설계할지 그렇지. 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미 뭐 법 쪽에는 지금 제가 실제로 네.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I 그거 안 써보셨어요? 변호사 없어질 거예요. 판례를 너무 잘 찾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AI 것 중에 계약서 다 마련해주는 AI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앱 만드는 회사가 초기에 딱 자리 잡는 순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약서만 써주고 그건 딱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먹던 법무사가 먹던 변리사가 먹던 뭐 회계사가 먹던 요 사람들의 캐퍼를 시장 캐퍼를 지가 쭉 빨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카카오톡이 전화 회사들의 그 통신 회사들의 그걸 쪽 빨아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 문자 서비스 그거 무료화하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20원씩 받았어요 옛날에 그거 문자 한 통에. 그렇죠. 그거를 사실 그거잖아요. 원래는 PC 시대에는 네이트가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SK가 인수를 했는데 그 네이트가 사실은 그거를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하기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PC 때 그때 메신저 제일 많이 쓰던 게 네이트온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문자 매출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게 2천억, 3천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KT에서 이걸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트온을 모바일로 네. 할 생각을 못하니까 그걸 카카오 치고 들어와서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대기업 분들을 위해 저희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대기업 임원 중에서 들으신다면 여기서 구태의연하게 과거 거 주장하다 잘못하면 시장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싹 다 날아갑니다. 순식간이에요. 예, 진짜.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좀 진짜 화이트 칼라 쪽에 그 거의 몰락 수준이 전 진짜 제가 23년도 11월에 이 얘기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한 25년 이후에 그렇죠. 야, 앞으로 이제 화이트 칼라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 그 터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화이트 칼라 진짜 싹 죽었다. 진짜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갖춰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 써먹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식 세대의 걱정일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의 걱정이 돼버렸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결국 생산성. 사람 머릿수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면 그게 진짜 winner takes it all이죠. 그렇죠. 네, 그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AI가 너무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탑급의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냥 어정쩡한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제 AI한테 이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린다 보니까 단순 테크닉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문서적 작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반복 작업을 또 하고 있네. 이런 거 엑셀 칠 때 이런 거는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렇죠. 예.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뭐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좀 자료 좀 가지고 와봐. 이런 걸 결국은 그 사람이 혼자도 다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뽑으면 다 밑에 있는 사람 거를 여러 사람 걸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AI가 못하는 것들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사실 예전에 우리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실제하고 똑같이 이제 거의 극사실 뭐 이런 것 주의자들이 흥행하다가 이게 사진기가 개발되니까 맞아요. 막 정말 이제는 막 그 추상화 같은 것들이 인상파가 네,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그렇죠. 그 이후 한 세대 이후 맞습니다. 인상파가 뭐 주력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서는 AI가 못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는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들이 또 큰 시장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차가 있죠. 일단 먼저 죽고 이제 새로운 잡이 탄생할 때까지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동안 뭐 우리가 3차 산업, 4차 산업 했는데 4차 산업 하는데 이번 거는 진짜 4차 산업이라고 명명해도 되는 거가 아닌가.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 이제 육체 노동의 가격이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에 등장을 하면서 육체 노동 가격이 똥값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 제니 방적기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제니 방적기 나오면서 손으로 하던 면직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몸으로 일했던 모든 영역들이 생산성 혁명 10배, 100배 이렇게 나면서 다 작살이 났는데 이제는 서류쟁이들이 작살이 날 때가 온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은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면 이거는 AI가 못 해줄 것 같거든.
그렇죠. 홀쭉해질 만큼 홀쭉해진 거죠. 이쪽은 이미 구조조정 블루 칼라들은 구조조정이 됐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서 가장 덜 피해를 볼 것 같았던 화이트 칼라들의 이제 위기가 온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이제 가을이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낙엽을 줍는 게 로봇가 잘할까 사람이 잘할까 해보면 사람만큼 하는 로봇 만들려면 그렇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아. 그 기계 하나가 로봇 하나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직업은 살아나고 하는 사람 없으면 월급 올려줘야 되고 대신에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나 변호사야 나 뭐야 뭐 의사야 뭐야 했던 분들은 별 재미가 없어지는 가격이 훅훅훅 생산성이 떨어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화이트 컬러들의 러다이어트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벌써 해킹 됐잖아. 맞습니다. 챗 GPT 그 발표하는 날 해킹 엄청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 그걸 해킹 소식을 들으면서 화이트 칼라 쪽에서 대대적인 해킹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AI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멀티모달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를 배우는데 LLM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쓰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언어를 배우고 나서 AI가 사람처럼 이제는 멀티모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운동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지능이라는 걸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AI가 지금은 바디가 없었는데 이제 바디가 생기잖아요. 자율주행차라는 바디가 생기고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생기는데 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의 어떤 속도와 효율성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세태들이.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을 피려면 결국은 공간 컴퓨터와 붙으면 진짜 어마무시한 파워풀한 진짜 우리 그 아이언맨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픽 중심과 그다음 오디오 중심과 그 글은 기본인 것 같고 그쵸. 오디오와 그래픽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람을 모사하는 사람이 사실 손으로 쓰고 글로 쓰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일부분 뿐이잖아요. 그렇죠. 손짓 발짓 말하고 보고 이게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래픽과 이런 오디오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빅테크들은 지금은 이제 텍스트만 다 빅데이터로 상당 부분 많이 끌어모아서 쓰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소리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사실 도조라는 게 세상에 있는 영상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렇죠. 관점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쌓아두기 위해서 또 수많은 컴퓨팅 파워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끌어모으기 위한 센서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GPU 뭐 엔비디아가 완전한 완벽한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승하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이 옛날처럼 하나 잘 되면 다른 게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하나대로 살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가고 또 다른 업체는 다른 업체들대로 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짐 켈러라는 인물을 또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예. 짐 켈러가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텐스토렌트에서 설계한 그 퀘이사라는 칩을 삼성 이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 네, 그 회사는 네. 그 사람이 새로 창립한 회사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짐 켈러가 그동안 내놨던 칩들을 보면 전성비 괴물들이거든요. 네네. 네, 전성비 괴물들인데 퀘이사가 만약에 그 정도의 전성비를 내는 칩이면 이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지. 온 디바이스 AI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온 디바이스 AI에서 돌리더라도 이 전성비를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온 디바이스 AI에서 활용하는 LLM들은 약간 PC가 타깃이에요. 모바일보다는. 왜냐면 모바일 그 배터리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네. 네네네. 그 LLM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LLM 기반의 그 지금 어떤 온 디바이스 AI는 PC 쪽에 지금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 힌트가 짐 켈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리스크 5에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뭐 컨셉은 몰랐지만 이야기하는 그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밀리미터 와트에서 어떤 큰 와트까지 커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칩이.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전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좀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결국은 그래픽을 여러분 컴퓨터 써보시면 그래픽 돌리면요 GPU 그 사용률이 쭉 올라가면 컴퓨터도 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열이 많이 나니까 그거 시키려고요. 열이라는 것도 에너지 소모를 얘기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이터를 소모하게 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가 열릴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거를 전기로 환산해 보면 그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전성비가 훨씬 뛰어난 전력을 훨씬 적게 먹으면서 퍼포먼스는 그대로 내는 거를 짐 켈러가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엔비디아 칩이 H100이 좋고 A100이 좋고 다 필요 없고 싹 넘어간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네. 그렇게 싹 넘어갈 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희망인데 거기서 또 삼성이 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그러면 네, 그렇죠. 제대로 짐 켈러하고 협력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드디어 뭐 우리 진짜 몇 년째 듣고 있는 3나노 무슨 핀 뭐 저거 이거 좀 진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예, 예.